이번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님뿐만 아니고 구성원 전체, 학부모, 학생, 교사, 그 외 뒤에 도민들까지 전부 상처를 입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교사보호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 네. 보고 민원 대응 원칙이 성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아마 관리자의 무책임, 방임 뭐 이런 건데, 자 우리 지부장님이나 아니면 교원단체 유족들이 지금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구조적 문제가 뭔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 구조적 문제 이전에 그 교육청, 교육감의 의지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희초 이후에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어요. 시스템 마련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된 걸로 이제 확인도 되고, 근데 그게 여전히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작동을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인 거고, 그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지요. 교육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뭔가 이 의지를 가지고 있게 해야 되죠. 푸시를 해야 되겠지요.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마련해서 지원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도 배치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선생님들 더 이상 이것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의지를 보여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 관리자들도 그냥 좀 어려우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기거나, 자기는 어쨌든 좀 방관자처럼 뒤로 빠지는 형태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올해 9월에 교육청에서 그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그 시내 큰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앞으로는 교장 선생님들이 민원 관련해서 다 책임져야 되고 안 되면 책임 묻겠다고 하는데 뭐 괜찮으세요?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학교는 아주 사소한 전화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하루에 건수가 많아요. 사람들 많으니까. 네. 뭐 학생 뭐 아라나 이런 데 가면 학생 2,000명이 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뭐 그 외에 뭐 몇 명 붙는다고 해도 한 4-5명일 텐데 4-5명이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아도 이걸 처리 못 해요. 그러면 뭐 학교에는 그것만 있나요?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교장, 교감이 기본적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만 하루 종일 처리해도 버거울 정도의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교장, 교감 알아서 하래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이게 실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학교들, 뭐 중대 규모나 거대 규모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해야 돼요. 이 민원 대응 인력들을. 심리치료사 필요 포함해요. 네. 뭐 민원 대응 인력부터 시작해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뭐 분쟁 전문가들도 뭐 몇 학교에 걸쳐서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심리적으로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들,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교육청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돼 있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문제냐면, 아까 다시 결론으로 얘기하면 교육감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다, 이게 틀은 다 갖춰져 있는데 교육감이 결정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작동이 되도록 계속 뭔가를 관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인 거죠. 네, 우리 지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뭐 기자회견은 아니라도 이런 뭐 입장문 이렇게 네. 했는데, 즉각적으로 시스템 변화해 갖고 교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했는데 현재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까? 교육청에요? 네.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전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기식이다. 네, 교육감께서 7월부터 뭐 방송에 어쨌든 계속 나와서 했던 얘기가
시스템은 완벽한데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 지금의 시스템은 선생님들이 얘기만 하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현재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은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교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있고 지금의 민원 대응 시스템은 완벽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근데 실제 뭐 다들 그렇지만 어느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어느 공간에서든 어쨌든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건데, 교육감이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완벽한데 무슨 또 거기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이걸 손 놓겠다, 이런 걸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얘기 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큰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유족들이나 네. 교원 단체에서는 김광수 교육감께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가요? 진상조사 보고서를 유족이 거부했잖아요. 폐기해야죠. 그러면 이건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상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교육감께서 공언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를 자기가 직접 요청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외부 감사를 요청해야죠. 예를 들어 뭐 도감사위원회라든지. 네. 그렇게 직접 어쨌든 교육감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저는 그 말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유족이 어쨌든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으니 알겠다, 책임을 통감한다, 외부감사 요청하겠다,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와야죠. 그게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 제주 도내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설 수 있는 이런 모습 아닌가요? 선생님, 우리 지부장님 보시는 교원단체 시스템의 신뢰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이 가동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그 민원 대응 네, 관련해서 네, 시스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초, 중고가 조금씩 달라요. 네, 예.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에 오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학교에 비치된 공식적인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학부모나 이제 그 외에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학교 내 전화든 뭐 이렇게 흔히 오는 민원의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민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교육적 관계가 우선시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어쨌든 관계를 위해서 전화가 오는 게 많죠. 그런 전화들 모두가 다 거부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이 민원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뭐 3회 이상 이런 기준 없이 한 번이라도 그런 민원에 접하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바로 학교장에게 얘기하고 학교장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장이 자신의 학교 그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언제죠? 김현수 교수님이라고 심리학 하시는 그 교수님이 와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공감됐어요. 자기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민원 전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민원 처리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에 민원이 없느냐? 민원 수십 차례 발생합니다. 근데 민원은 전부 다 민원을 전담하는 곳에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고, 뭐 배상이 있으면 배상도 거기서 알아서 하고, 절대 자기네한테 이거 관련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교사는 교사 업무만 하고 별도의 조직이 있어갖고 그 예. 민원은 예. 학생 민원이나 예. 특이 민원 뭐 이런 민원들은 예. 그분들이 알아서 예. 그거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때 김현수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굉장히 공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적인 관계를 위해서 학부모들 전화들 받을 수 있고 애들 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전화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어쨌든 이게 그 정말 악성 민원이다라고 여겨지면 바로 거기로 넘기고 그래서 거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 이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정책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교사분들의 그 분남, 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학생들 솔직히 말해 그 교사분들 학생들 가르치는 게 예,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부모들은 하나의 아이들도 힘든데 네. 그 우리 지부장님 말씀 아마 교육청에서 이 방송 나가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자 마지막입니다. 네. 이 도민들 교육가족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다면 현재 유가족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내분은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생계비부터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남편 돌아가셔서 그다음 아내분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이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고 애들은 어리고 또 이제 어쨌든 고인의 빈자리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육청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긴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만 바라보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가족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동 대표가 후원 캠페인 관련해서도 언급도 했지만 도내 모든 그 도민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건 이런 문제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이념과 관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발 그 남겨진 이 유가족이 이 문제로 더 이상 힘들지 않게끔 작은 도움이나마 좀 주셨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좀 힘을 갖게끔 좀 마음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합니다. 앞으로 이 진행 과정에서 저희 제 신문사는 저희 관련된 언론사에는 지속적으로 짚어보는 걸로 보고 한 번 더 상황이 진전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간 마련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